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8일 자정입니다. 선거 하루를 남겨둔 4월 9일 새벽에 올릴 내용입니다. 고고TV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또 고고TV가 선거 예측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유튜버 정치평론을 하는 관계로 거의 다 경험에 의한 직관, 과거 정치 형태나 정치 역사에 의한 경험을 가진 직관 방송인데요. 고고TV가 국힘의 예상 의석수를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항상 큰 선거가 있었으면은 5년 동안 고고TV가 예상을 하는 것이 거의 맞아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모르는 선거입니다. 불과 50일 전만 해도 고고TV는 국힘이 그래도 한두 석이라도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그것이 빗나가기 시작하고 윤석열 심판론에 급격하게 붙은 것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다시피 황상무의 핵칼 문제나 이종섭의 호주 대사 런 문제가 아니고 의료 대란 국정농단 또 의료 대란에 의한 의료계 체계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정당성의 말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9일날 방송할 내용이니까 10일날 선거 때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사건인데요. 저는 합리적 이성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동물은 촉감에 의한 불안과 공포감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합리적 지성과 집단적 지성과 이성이 모든 사회 변화를 결정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힘이 내일 모레 의석을 몇 석을 얻을 것이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선거 분석가 또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영상을 찍다 보니 과거에도 제가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했으나 찍다 보니 직관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성까지 좀 더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론조사가 수십 군데에서 매일매일 쏟아졌죠. 그렇죠. 여론조사는 추세를 보고 민심의 동향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254개 지역구에 여론을 갖다가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총선의 그 의석수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우리나라 현대사 75년사의 총선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선 같은 거는 맞출 수가 있어요. 그건 전체의 집합체가 나오는 것이나 총선은 254개 지역구를 각기 그 지역민의 또는 지역의 공약 문제나 이런 것이 또 민심을 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총선은 대선과 다른 겁니다. 따라서 이 총선 여론조사가 계속 지역마다 나오고 정부 지지율도 나오고 심판론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대선과 달리 대선은 전체적인 국민의 집합체가 모여서 1대1 대결로 들어가나 총선은 각 지역마다 상이한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인물이 254개 지역에서 나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도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맞춥니다. 지난 총선에서 엄경력이라는 그 친구가 180석의 민주당을 맞췄다 하지만 그거는 뒷걸음 치다가 쥐잡은 겁니다. 여론조사를 볼 적에 추이를 보죠. 그죠?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하나 관가하는 점이 있어요.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요. 한가하는 점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1대1로 쉽게 말해서 세대별로 2, 3, 4, 5, 6, 70대 이상 세대별로 또 지역별로
각 지역구별로 또 이념 성향으로 무당층, 중도층, 진보, 좌파, 보수, 우파 1대1 구도로 놓는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제는 이겁니다. 그들이 다 투표한다면은 국민이 100% 그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이 100% 투표한다면은 각 지역구에 쉽게 말해서 안철수가 이긴다, 이광재가 이긴다. 또 전체 선거구에서 몇 석을 국힘이 가져간다, 민주당이 가져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론조사 응답한 사람이 100%가 다 투표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최소한 대선이든 총선이든 30%는 투표를 안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응답 안 하는 사람도 있으나 한 사람도 거의 30%가 투표를 응답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총선의 여론조사의 맹점은 30%를 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부터 각 지역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심판, 응징투표가 오늘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그 응징투표 중에서도 30%를 빼야 되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 거만하다, 태도가 윤석열과 한동훈과 김건희의 태도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치자. 그죠? 그게 지금 화제가 하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30%를 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응징 심판론이 너무나 강해요. 윤석열의 부정성은 다 드러났어요. 김건희의 부정성은 숨어있고 윤석열의 부정성은 지금 최고 피치로 올라가고 있고 한동훈의 부정성도 윤석열과 딸려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존에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민주당의 부정성, 좌파 진보의 부정성도 있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게 국민들은 회칼 문제, 이종섭 사태, 어려 국정농단 이런 거로 윤석열에 대해서 최고치로 부정을 지금 표하고 있던 것이 이때까지 블랙아웃 전의 여론조사였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이성과 판단력으로 어떻게 하면은 나라를 갖다가 균형을 맞출 것인가, 견제를 둘 것인가, 또 안정시킬 것인가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윤석열의 부정성 김건희군 숨어 있고 윤석열과 김건희의 부정성, 한동훈의 부정성은 다 드러나 있는데 민주당의 부정성은 지금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의 부정성과 도덕성과 그죠? 그런 것이 너무나 나타났기 때문에 민주당의 부정성은 감춰 있었는데 그게 김준혁 사태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대파를 해장국 끓여 먹을 적어도 1시간만 끓여 먹으면 되는데 대파를 갖다가 한 달 동안 끓여 먹고 있죠. 너무 울고 먹고 있더라. 피곤함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부정성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론조사상.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조국의 근본적인 도덕성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윤석열 응징 투표를 질주하고 있는 것 같으나 국민의 이성적인 합리성을 갖춘 집단 이성은 윤석열을 갖다가 탄핵은 시키지 않을 것이다. 200석은 주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견제를 어느 정도 맞출 것이다. 윤석열 2년 동안 잘한 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좋은 말로 혼을 내줘야 하나 반드시 심판 응징론에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불가하고 박근혜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탄핵선은 민주당이 못 가져가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의 부정성과 김건희 숨어 있으나 한동훈의 부정성에 대해서 계속 야권에서는 최소 151석 플러스 알파만 달라 그러는데 실제 그들이 그것이 목표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탄핵론, 윤석열 정권 퇴진론, 윤석열 응징론이 계속 이게 비등하게 지금 오늘까지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불직에 저것들은 민주당 좌파 조국들은 지들의
과거의 행정을 생각하지 않고 윤석열만 치는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균형 감각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적어도 태도가 아주 거만하고 태도가 아주 국민을 갖다가 무대뽀로 무자비하게 대하는데, 지금 현재 그거 윤석열을 태도를 치기 위해서, 실정을 치기 위해서 민주당 하는 것을 보면은 너희들도 그만하더라. 왜 너희의 부정적인 일은 치우지 않고 국민의 선택에 맡기겠다 그러냐. 너희들도 거만하고 오만하고 오만함을 넘어서 교만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이재명이라는 놈은 윤석열이라는 놈과 지난 대선에서 쟁패를 했으므로 이재명이 졌죠. 윤석열한테. 그죠? 중도층이 조금 지원을 해줘서 졌어요. 근데 2년 동안 윤석열이 정치하는 것을 보니까 이재명보다 낫겠더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면 윤석열보다 잘했겠더라.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심판으로 끝났고 윤석열이 하는 것이 너무 못하더라는 과거의 대통령과 비견하고 비교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이때까지 나온 모든 여조들이 블랙아웃전의 여조들이 불확실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대선이 나면 가능했어요. 전체 집합체가 모이니까 4,600만의 유권자. 그런데 총선은 각 지역구마다 특성이 있고 인물이 다르고 이런 거죠. 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첫 번째, 옆에 자료 안 붙일게요. 내가 이런 걸,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는 걸 몰라요. 엑셀을 못해요, 엑셀을. 자, 그리고 파워포인트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때까지 2년 동안 또 근래에 와서도 보면은 민주당 지지율이 건 한 달 동안 팍 뛰어 있지만은 평균을 따져 보면은 현재도 그러하고 국힘의 지지율이 35%, 민주당의 지지율이 35%. 이것은 보수 진보 진영의 평균치입니다. 항상. 국힘이 35, 민주당이 35고 중도는 항상 30%가 있었죠. 근데 중도를 확정하면 70%까지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보수 35, 진보 35, 중도 30으로 잡읍시다. 그러면은 현재 이들이 이걸 그대로 중도층은 지금 보면 말이죠. 윤석열 부정평가가 윤석열을 심판하겠다. 투표해서 하는 게 80%고 지지율도 그 다음에 긍정평가가 20%뿐이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중도 무당층이 특히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들이 만약에 투표를 한다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부정률 80% 중에 80%가 다 윤석열 심판 각 지역구 심판에 들어가면은 게임 끝이죠. 그런데 이들은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 지역관 신청도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고고TV 같은 제가 박지원보다 낫습니다. 제가 정치 구단입니다. 정치가를 너무나 깊게 보고 직관으로 때리는 정치 고관심층들도 투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는 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70% 이상 투표율이 나오기 힘들어요. 요번에도. 그런데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보수 35, 진보 35, 중도 30에서 투표를 하는 중도 무당층을 20대 10으로 즉 여론조사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반영해가지고 중도층이 민주 쪽으로 20을 가고 또 중도층 30%가 민주 쪽으로 20을 가고 또 국힘 쪽으로 10을 온다면은 55대 45가 되죠. 그래서 그거 결과가 따지면 55대 45로 따지면은 국힘이 135석, 민주당이 165석이 나옵니다. 전체가 투표한다는 결제하에서 그죠? 165대 135석으로 나옵니다. 중도층의 일부가 전체가 투표한다는 견자에서 그러면은 민주당이 165, 국힘이 135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보통 50%가 나오죠. 그리고 정권 지원론이 한 40%가 나오죠.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정권 심판론이 50%, 또 정부 지원론이 40%,
이렇게 정도 이때까지 꾸준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하면은 민주당이 150석, 국힘이 120석이 됩니다. 30% 정치 저간시청이나 고간시청이나 중도 무당청이 30% 무투표를 한다는 전제하에 70%만 한다는 전제하에 정권 심판론 50, 지원론 40이면은 민주 150, 국힘 120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윤석열 부정이 지금 평균 60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긍정이 35분이 안 나오고 있죠. 평균이 윤석열 부정 35, 긍정이 35가 나오면은 이걸 갖다가 그대로 60대 35로 비율을 따져보면은 민주당이 180석이 나오고 국힘은 105석분이 안 나온다. 정권 심판론, 윤석열의 긍부정만 따지면은 민주당은 180, 국힘은 105석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게 세대, 지역, 이념, 성향 이 사람들이 모두 참여한다면은 과연 또 70%가 참여한다면은 사전 투표가 31.28%가 나왔는데 33%가 나왔는데 거기에 깜짝 놀란 보수층의 결집이 없을까 하는 거죠. 반드시 보수층의 결집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표에 들어가면은 제가 이때까지 말하는 거는 가상이고 중도 무당층과 2030들이 정치에 질려 있으므로 이 사람들이 진짜 여론조사와 같이 전부 다 민주당을 지원할까? 아니올 시다라는 거죠. 포기하는 게 너무 많다. 자, 본격적으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공이 5 내지 60석, 뭐 50석이라고 그러고 하고 60군데라고 하고 55석이라고 하죠. 50 내지 60석이 경합지역이라고 격전지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격전지역이 50 내지 60곳이 전부 다 민주당으로 갈 경우에 100석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례까지 해서. 그런데 50곳의 경합 중에 50이라 하면 양쪽에서 뻥튀기 한 거 있으니까 우리 열세야, 우리 우세야 뻥튀기 한 거 50을 하고 잡으면은 50 경합 중에 35%가 3분의 1 정도가 국힘이 승리한다면은 50 경합 중에 지금 국힘이 우세한 지역은 80석 미만이에요. 80석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50 경합 중에 35%가 국힘이 승리한다면은 18석을 얻게 되고 현재 80석 정도가 우세하니 거기다 80 플러스 18을 하면은 98석이 나온다. 이게 지역구예요. 그리고 국힘의 비례가 제가 그랬죠. 35%의 보수 지지층이 있다. 그런데 국힘이 한 17석을 얻게 되더라. 비례에서. 그러면은 지역구에서 경합에서 35%를 국힘이 승리한다면은 지역구에서 98석, 그 다음에 비례에서 17석을 얻어서 국힘은 115석 정도를 얻지 않을까. 115석 토탈리. 이렇게 되고 또 다음 21대 대비. 21대는 민주진영이 그리고 정의당하고 해가지고 무소속 민주 좌파 전체가 180 한 5석 얻었어요. 187석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국힘이 103석 얻고 무소속 5, 6석 해가지고 한 110석을 얻었죠. 그런데 21대 대비를 하면은 21대 대비하고 비교해야 되겠죠. 자, 서울은 어느 각 지역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보는 그 지역구 그 지지율과 그 지역의 성향 또 과거 현재 인물 가지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서울은 4곳 내지 5곳이 21대 대비 더 얻게 되더라. 더 얻을 것 같더라. 국힘이. 그러면은 전번에 9석을 얻었는데 4, 5석을 더 얻고 경기도도 지금 경기도는 전멸위기라 그러는데 국민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물이 그래도 윤석열이 혐오스러웠으나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나 인물을 괜찮은 사람을 뽑게 될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은 4 내지 5곳이 21대 대비
더하기가 되고, 경기도 3 내지 4곳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경기도. 그리고 인천도 21대 대비 1곳 내지 2곳이, 더하기가 될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수도권이라 그러죠. 수도권에서 국힘이 지난 총선에 21곳 얻은 것보다 8곳 내지 11곳을 더 의석수를 늘릴 수 있겠더라. 21대 대비 국힘이 8석 내지 11석을 서울, 경기, 인천에서 더 늘릴 수 있겠더라. 서울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서울은. 이거 최소로 잡은 거예요. 경기권은. 서울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국힘 쪽이. 그리고 강원도도 지난번에 보면은 강원도도 민주당 애들이 3석을 가져갔어요. 근데 강원도도 1~2석 정도 국힘이 더 얻을 수 있겠더라. 그 다음에 대전 충청을 보면은 지난 총선에서 28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20석을 가져가고 국힘 8석뿐이 못 가져왔는데 대전은 결국은 보수가 지금 보수의 길집에 들어간다 그랬죠. 이때가 여론조사하고 달리 대전도 4곳 내지 5곳을 국힘이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 그러면은 민주당이 16석, 국힘이 한 12석 가져갈 수 있겠더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직관적으로. 그 다음에 부울경이 문제인데, 부울경은 제가 맨날 그랬죠. 부울경은 반타작난다. 그거야 레드독으로, 레드팀으로 윤석열 정신 차려야 되는 거고, 부울경은 3 내지 4석을 국힘이 뺏기겠더라. 더 뺏길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말했죠. 서울은, 4, 5석을 더 얻을 수 있는데 국힘이, 4, 5석보다 국힘이 더 얻을 수가 있다. 근데 부울경으로 가면은, 현재 그 판서를 읽어보면은, 저는 심리를 봐요.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데, 부울경은 3 내지 4석을 민주당한테 뺏기겠더라. 부울경이 39석인가 40석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힘이 결국에는 한 10 내지 13석이 지난 총선보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그거 다 민주당 거고 전체적으로 국힘이 21대보다 10 내지 13석을 더 얻을 수 있겠더라. 그러면은 그때 지역구로 84석인가 얻었죠. 3석인가 4석 얻었죠. 그러면은 10 내지 13석을 더하면은 국힘은 지역구에서 103 내지 106석이 나오고 103 내지 106석이 나오고 비례에서 17석 정도를 얻는다고 하면은 120석 내지 123석이 나오더라. 국힘이. 제가 판단하는 거는. 국힘이 총선에서 얻을 의석은 120 내지 123석이 나오더라. 이 정도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과반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또 조국이 비례대표에서 15석이 아니라 1~2석 빠지겠더라. 여기까지 합니다. 이게 그럼 전체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제 판을 가르겠죠. 결론. 국힘이 120석 내지 123석을 얻겠더라. 그러면 국힘은 120 내지 125석 전후가 되겠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힘 의식이 118석인가 그러죠. 그죠? 한동훈이가 못 이기는 거고, 윤석열이 못 이기는 거니, 윤석열은 정권 심판을 당했고, 그 다음에 한동훈은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드러났다. 최소한 한동훈은 응징하고 쫓아내야 된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총선 끝나면 한동훈 쫓아내게 들어갑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